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인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13.1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았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23도, 구미 22, 포항 21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노숙인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지역에서 최초로 노숙인 자활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동대구 노숙인 쉼터. 정원은 29명이지만 날이 쌀쌀해지면서 35명까지 노숙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의 길을 찾아 쉼터를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이 자활의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 좋게 공공근로 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6달이면 그것도 끝이다 보니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자활 지원과 거리가 먼 이유는 수익 창출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절적인 사업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숙인 쉼터에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노숙인 15명의 자원을 받아 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쳐 오르골이나 액자, 시계, 머그컵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구입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적용을 받아 올해 말까지는 월급도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기 출퇴근 형식으로 여기 나와서 사회적으로 더 문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 자립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인데 역시 제품 경쟁력과 판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직접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것, 뭐 디지털화 돼 있고 플라스틱이고 뭐 이러니까 목작업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늘품 공방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형태 가운데 노숙인 자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노숙인 자립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작은 노숙인 쉼터의 실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642억 6,800만 원의 토지와 건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동대는 51억 4,800만 원, 금호공대 34억 8,300만 원, 대구교대 5억 6,900만 원 등 지난 10년 동안 734억 6,800만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의 재산을 늘린 꼴이 됐다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택시, 화물 등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특강을 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796명 중 62.5%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66.5%가 3호선 개통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와 완강기,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2관의 개관을 앞두고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어제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에 문을 연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다양한 안전체험 시설을 갖춘 체험관으로 지금까지 63만 명이 방문했고 이번 2관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개관될 예정입니다. 상주경찰서는 판매업자와 짜고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37살 남모 씨 등 농민 2명과 판매업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 농민 2명은 농약 살포 기계인 광역 방제기 구입 보조비 3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의 자부담금을 기계 판매업자가 대납하도록 하거나 납부 후 환급받고도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